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진짜. 예. 눈물이 고연하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분신문 365 투데이 10주년 특집 제9회 전국 지방선거 불경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임정섭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박정서 전 양산시 국장님이십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우리 양산시장에 출마하게 되셨는데 그 국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양산시에서 40년간 예. 공직생활을 하고 최종 도시건설국장으로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예비후보로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국장님하고도 뭐 인연이 많은데 양산시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셨죠? 예, 제가 79년도 예. 최초의 그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저하고도 인연 또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 4대강 사업을 해가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건설 방제과? 예, 방제과장 하실 때 인연이 돼가지고 예, 또 제가 외국에 사업하고 들어왔을 때 또 제 농장까지 찾아오 주시는 그런 인연이 있는데 예. 진짜 반갑습니다. 아, 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이렇게 인터뷰 대상자로 이렇게 국장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이번 선거에 출마하실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양산시 공무원 40년 정도 하면서 정말로 양산 시민을 잘 먹고 다음에 잘 살고 다음에 품격이 높은 그런 어떤 명품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시장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편하게 뭐 커피 드시면서 이렇게 예. 뭐 진행해도 됩니다. 국장님 고향은 또 양산이 아니고 서부 경남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시와 인연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제가 함양종합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때 당시 제일 큰 한신공영이라는 회사에서 청량 기사로 일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께서 공무원 시험이 있다 원서를 사가지고 현장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다시 받고 보고 나서 합격이 된 이후에 첫 발령지가 양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산하고 인연이 되어서 양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간 공직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공무원 재직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 좀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79년도 5월 1일자로 양산시로 승격이 되고 제가 79년도 5월 21일자로 양산 첫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나이도 한 20살 정도 되는 바람에 아주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좀 철이 늙은 상태에서 공직자를 이리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때 같이 시작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공무원 선배들이 참 잘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주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 멘토링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었다. 그 바람에 이제 일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남들 그러니까 진짜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이제 우리가 4대강 사업이 뭘 한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양산에는 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운동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함에도 뭐 이렇게 촌놈 하나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운동이 편입될 확률이 있다는데 좀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그 손수 나셔가지고 부산시뭐 국토관리청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그 답변해 주셔서 아마 그때 운동 면민들이 좀 반은 대응을 할 수 있었어. 그래도 적정성의 보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런 분은 자랑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전혀 자랑을 안 하시고 저는 뭐 40년 동안 하면서 국장님이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저는 분은 참 조금 더 높은 자리가 있었으면 좀 그 양산이 좀 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가졌었거든요. 사실은 존경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4대강 사업을 시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예.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주변 보수부지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에 다 편입이 됐죠. 그리 됨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농사 짓는 터전을 삶의 터전을 잃는다. 다음에 이 보상을 받아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살기가 어렵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고 민원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양산시에서 중재를 서서 민원 해결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했었고 주민들은 한 번이라도 더 농사를 짓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단체를 모아놔놓고 인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해를 더 농사 짓게끔 만들어주는 대신에 내년부터는 절대 농사는 안 짓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해결이 보게 되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조건을 또 따라줌으로 인해서 반대 민원은 쉽게 해결하면서 보상도 진짜로 넉넉하게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은 큰 주민들의 이해관계 없이 보상을 받게 된 동기가 거기 있지 않았느냐. 그 과정에서는 건설 관계과 직원들이 무수히 노력을 많이 했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설득을 시킨 계기가 되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의장님 같이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행정기관을 믿고 따라준 그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4대강 보상을 받으면서 국장님 같은 분이 노력에 의해서 뭐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상 기간이 한 2년 조금 경과는 하였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안이 마련됐던 것 같아요. 참, 그때 당시에는 우리 농민들을 대변해가지고 진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품이 좀 온순해가지고 이 다른 정치인들을 비교했을 때 좀 추진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 시민들의 감성을 아울릴 수 있어서 좋은 강점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 민원이라든지 의회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온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보면은 직장 동료 그다음에 이제 같은 동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너무 그 완벽하고 엄해가지고 직원들이 저한테 접근 자체가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저보고 과장님, 국장님, 와이셔츠 단추 하나 좀 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엄하고 완벽하고 강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할 기회조차가 잘 없다. 그래서 마음에 직원들 좀 포용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내 스스로 너무 직원들한테 엄격히 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서 가급적이면 융화적으로 대해서 친근감 있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좀 애를 썼는데 솔직히 저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의회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해보지만 그 국장님이 토목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토목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승진을 대상자가 나고 승진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수긍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아마 이렇게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승진해야 될 대상자 승진을 하게끔 아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보면 그런 게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또 흘러가는 이야기로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또 시장 접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진행된다라면은 제가 본 견해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 틀이 깨져버리면은 행정에 대한 조직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이제 업무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경쟁자의 어떤 나이 관계, 연령,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조직의 융화 정도 이런 걸 보고 근무 평정을 해서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그런 승진 인사 시스템을 적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 이제 인사 요즘 와서 그렇게 한다 하는 거는 제가 뭐 겪어보지는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을 가지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행의 행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어제 유튜브 지나기 전에 어저께 이제 우리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을 한번 봤는데 그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고. 예, 저는 아직 보지 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시에서 종합장사시설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양산시가 업체들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가지고 너가 뭐 만들어 오면 허가 내주고 뭐 양산시에서 기부 전화 받겠다라는 이 논리로 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양산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양산시가 우리 양산 시민들을 먼저 설득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도시계획 입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가 무엇입니까? 장사 시설은 과거로 되돌아간다라면 코로나 시기에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속출하다 보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화장장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이제 그러다 보니 3일장이 4일장, 5일장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양산시도 장사시 필요했다. 2020년 기준으로 양산시에 보면은 매년 사망자가 한 2,000명 정도 발생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 장사시설은 양산시도 필요했고 또 우리보다 인구 작은 그런 도시도 장사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시설이 필요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사시설은 어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꼭 필요하면서도 해모시설로 분류해가지고 내 지역, 다시 말해서 민비현상, 내 지역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다른 지역에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로서 입안 결정하기는 시장이 민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마을 지역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유치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들리는 이야기는 상부 그 오룡골 그쪽에 이제 장사시설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선정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를 맞아요. 다시 말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6개월 안에 해결하는 조건이라고 일이 돼 있는데 과연 그런 행정이 옳은가? 자칫 잘못하면 민원 해결이 안 됐을 때 서로 간에 민원도 소모적인 일만 생기고 행정도 역시 소모적인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이 반대하면 또 6개월간 또 민원 처리 기간을 줘야 되는 어떤 반복적인 행정 행태가 발생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장사시설 설치는
진짜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례가 돼서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현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자기 이제 재임 초기에 사실 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뭐 현 시장이 지금 뭐 초선 재선도 아니고 삼선 시장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조건부도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면피용으로 아마 조건을 달았던 것 같아요. 아마 국장님이 시장이 되신다면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는 없애야 되고 예. 10년이면 강산에도 변한다 하는, 그러니까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양산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양산이 정말 많이 변했다. 진짜 양산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실상을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79년도에 양산에 왔을 때는 인구가 한 7만 정도 도시로서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태어난 함양 같은 그런 지리산 골짜기 같은 경우도 당시 인구 10만 정도. 그때만 해도 정관, 철마, 귀장리, 양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구는 적었죠. 예. 참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양산이 그 크게 변하게 된 동기를 첫 번째로 본다라면은 부산, 울산 광역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양산이 79년도 지방 3단, 의곡 지방 3단을 경상남도에서 조성을 하면서 기업이 유치가 됐고 기업이 옴으로 인해서 부산이라든가 울산 근로자들이 양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제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 기존의 어떤 시가지, 구시가지가 소도 바꾸기 그런 어떤 형태 개발 현장이 이제 생기면서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제 쭉 해 오다가 이제 양산 신도시가 발표됐죠. 롯데우 정부 당시에 주택 200만 호 건설로 인해 가지고 양산에도 부산, 울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양산 신도시를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양산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게 330만 평으로서 계획 인구가 2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부산대 캠퍼스 45만 평이 떨어진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 인구가 14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양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이 양산 연장선 약 한 7.6km 정도 사업비가 한 3천억 가까이 됐을 겁니다. 2,700억 기억이 되는데 그 예산을 LH공사가 부담을 해서 연장을 시켰어요. 제가 그 축사를 써줄 때 안종길 시장님한테 축사를 써줄 때 20만 안 되는 도시에 지하철이 들어온 거는 세계적으로 없었다. 그래서 이걸 강하게 강조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때 안종길 시장님께서 이 사실이냐, 팩트가 정확하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떻든 도시철도 2호선이 양산 연장선 댐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 발전 두 번째 계기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산대 이 캠퍼스. 네.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의대, 공대들이 오는 걸로 45만 평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되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모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공대가 못 들어. 지금까지도 그래 그 벌판으로 이리 남아 있고 계획대로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의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양산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이제 의곡 공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산의 산업화 물결이 시작이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정공단, 산막공단, 그다음에 궁상의
소주공단, 뭐 여러 가지 공단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산이 이제 좀 발전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산대, 양산 신도시, 도시철도 이런 것들이 양산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고 오늘의 양산이 있기에 대한 배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일에 대한 중심에는 항상 저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오늘 나중에 계기가 되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공대가 들어왔으면 그렇죠. 뭐 인구는 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주하는 인구가 아마 16,000명 정도가 더 늘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관련 업체들 뭐 해가지고 그 통계 내놓은 게 보니까 한 1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개의 뭐 동지역 인구만큼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양산시가 이 크게 된 것도 뭐 LH의 공이 막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역할이 많아요. 하물며 또 부산대 제2캠퍼스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네. 물건 쪽에 핵심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던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30만에서 50만으로 지금 이제 발돋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걸림돌이 좀 되고 있어요. 네. 뭐 시장 되시면 요 부분도 좀 이렇게 살펴가지고 지금 거기가 공간 핵심 지역으로 아마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예. 공간 핵심 지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공간 핵심 지역도 지정은 됐지만은 부산대학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스터 플랜을 짜보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대로 공간 핵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란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언젠가는 부산대가 아주 쉽게 그쪽에서 이렇게 뭐 학교를 개축을 한다든지 정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은 여기보다 사실 그 부지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는 양산으로 일부 학과는 옮겨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옮겨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부지가 첨단 하이브리드라고 실버 산업단지하고 두 개 부지가 남아있는데, 한 개 부지 정도는 그래도 다가올 수 있는 부산대 이전을 기다려주고, 그거는 차라리 양산시가 인수를 해서 공원화를 해놓고, 뭐 용도 자체는 학교 용도로 그대로 놔놓고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발상이지 싶은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양산 신도시 300만 평을 조성하면서 45만 평 땅 신도시 중심에 맞아요. 줬거든요. 그것도 중심 상가하고 업무용 토지를 갖다가 싹둑 잘라서 저거 달라는 대로 그때 신도시 유치위원, 부산대 유치위원회에서 쫓버렸단 말입니까? 근데 그게 빨리 어떤 그 가져가고자 하는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 양산 신도시하고 부산대하고 조화롭게 상생되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허벌판에 띄어놔놓고 도로도 단절해놔놓고 이러다 보니까 부산대 캠퍼스로 인해 양산 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첫째, 교통. 두 번째, 개발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비상 먼지. 그다음에 안 됨으로 인해 주변 상권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등등이 굉장히 불이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어떤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그 역할을 맡는다라면은 저는요 그 땅을 강력하게 진짜 어떤 형태로든 양산 시민하고 부산대학에서 걸맞는 시설을 거기에다 빨리 유치해서 도시를 정상화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짜 이거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떠나서 진짜로 불편할 상황이 없도록 강력한 어떤 행정력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토지 환매권을 발동해서라도 일지에서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대안까지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알겠나 그런 생각이 계약서 자체도 뭐 보통은 해지의 조건은 다른데 그렇죠. 여기는 해지의 조건을 달아놨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실은 학교가 이전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법은 그 계약 조건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얼마 이내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 요거는 기간은 명시가 되지 않았고 네. 단지 학교를 짓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그 여건은 계약서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는 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환매 조건에 그리고 저 사실 그 첨당 산악부지가 꽤 큰 필지지 않습니까? 야가 12만 평 되는데 사실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그 천연물 연구센터가 들어오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뀔 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천연물 연구센터 지난 부지가 불과 2,0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1,800평인가 뭐 2,000평 안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 정치인들을 믿고 찍어줬더만은 결과물로 만들어낸 거는 진짜 12만 평에 점 하나를 딱 찍어낸 것밖에 안 됐거든. 뭐 이런 식으로 개발되면 그 사실 물건이나 양주동이나 동면은 계속 정체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부산대 이 캠퍼스 땅 그걸 갖다가 진짜로 계획대로 개발하든지 마스터 플랜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 계획 없이 지금 보세요. 지진동 있고 먼 동 있고 먼 동 있고 뭐 연구원 있고 조그만 것들 자꾸 들어선다라면은 결과적으로 부산대 캠퍼스 노란자의 땅에 아무것도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건물들만 들어서서 완성된 캠퍼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 조그만한 당초 계획이 없는 것은 양산시장이 그거를 통제를 하든지 맞아요. 예. 계획적 개발을 양산시하고 협상된 내용에서 계획적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양산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산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이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빠르게 가져오더라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에 다니면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기성시가지 활성 방안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그 모델을 양산시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볼 것 같으면은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사항이 없이 쾌적한 어떤 주거 만족도를 갖고 있었고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의향이 극히 낮은 걸로 조사가 된 그런 조사가 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구도시 같은 경우는 기회만 있으면은 신도시로 이사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정을 보면은 젊은 층들은 거의 다 신도시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구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그 술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들어옴으로 이래 가지고 오히려 쾌적한 주거 공간을 더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조정도 현실적으로 답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러면 구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은 뭐냐? 그 지역에 사람을 모이도록 만드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식당도 살 수 있고 뭐 상권도 살 수 있고 한데 사람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유입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신도시에 있는 사람을 구도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통 여건이 좋아야 되겠죠. 다음에 주차 공간이 좋아야 되겠죠. 이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도시 자체의 인구 밀도를 높여가지고 구도시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가지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인구 밀도를 높여주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어떤 행정 지도자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할 대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보수 쪽에 있는 정당에서는 이 재개발되고 이런 걸 인구 유입되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신도시가 되면 될수록 자기들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 진보 쪽의 표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되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내 표가 많다, 내 표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반쪽짜리 시장이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반쪽짜리 뭐 의회 의원이 그런 어떤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양산은 사실 이제 신도시가 이제 양주동이나 이제 물금 신도시나 이제 동면 신도시가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40세 이하였어요. 벌써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렸어요. 예.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원도시면은 지금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땅값이 내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간에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뭐 재개발 쪽으로 좀 추진을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젊은 층이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우리 양산시의 나이도 평균을 유지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노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북부 시장이라든가 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 정책이니까 그 외에 조금 전에 의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어떤 내용대로 강력한 행정의 리더가 있어야 구시가지고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 저보고 의장님 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오늘 제가 그 배지를 하나 달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2014년도 제가 정치 입문할 때 2014년도 7월 1일 날 달았던 배지입니다.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일부러 달고 나왔습니다. 현재 의회 배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보수적이었던지 이렇게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정치적인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관심과 배려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장님만의 그 양산의 미래 비전이 혹시 계획을 세우신 게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양산은 양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 한강 이남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양산은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양산이라는 도시는 부산하고 울산 중심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울산의 위성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양산 신도시를 만들고 사성 택지를 개발하고 LH공사에서 그래 하다 보니까 인구가 유입돼서 지금 뭐 한 37만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양산의 인구가 계속 더 늘어날 것이냐? 내가 본 시각에서는 전혀 아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첫째는
지금 어떤 도시 형태가 비행적으로 발전이 돼 있다. 왜 비행적이냐? 부산에 울산에 베드타운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지 자족 기능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족 기능. 그러면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을 양산에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 왜 어려우냐? 양산의 토지, 땅이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양산의 행정구역은 484평방킬로미터로서 김해보다도 한 20평방킬로미터가 큽니다. 근데 근데 김해는 인구가 60만 가까이 살아도 아직 개발할 땅이 많은데, 많잖아요. 예. 공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도 개발 가능지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양산은 보십시오. 인구가 37만인데도 들어설 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그렇지 70% 이상이 산지죠. 그 양산은 그 인야가 75%를 차지하고 예, 예.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65%보다 10%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양산은 개발 가능지가 어디에 있느냐? 상북, 자산 부대 올라가는 내석 그 주변 일대 좀 있다는 이야기죠. 자산 부대 올라가기 전에 그 좀 상삼 뭐 마을 주변 일대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외에는 개발 가능지가 없어요. 자, 그 한 가지 예를 딱 들어봅시다. 가산 3단 저기에 경상남도에서 조성할 때 얼마 분양됩니까? 지금 300, 한 2, 30만 원, 4, 50만 원, 300, 한 4, 50만 원 분양되고 있죠. 좀 비싼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근데 김해 대동 국가 산다는 200, 2, 3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 대동 국가 산다는 분양이 거의 다 됐고 양산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돼서 도로변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고. 예, 맞아요. 아주 분양률이 아주 저조한 걸로 알고 여기는 있습니다. 거의 공장이 많이 들어섰어요. 근데 여기는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보면은 김해나 밀양은 개발 가능기가 엄청 질이 많아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4, 5차 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양산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경쟁력이 김해나 밀양의 양산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벌어먹고 살아야 될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공장들이나 4, 5차 산업이 김해 밀양으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젊은 사람 벌어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연간 10만에서 15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다시 그쪽으로 빠져나가기까지 한다라면은 양산의 인구 감소는 불보듯이 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인구 감소 효과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양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내가 본 견해에서는 심각하다. 앞으로 비전이 좀 어둡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걸 대비책을 강구를 해서 인구 유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 안 빠져나게끔 만들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끔 만들어줘야만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고 자 있는 사람 더 잘 살도록 만들어주면은 다시 말해서 양산으로 잘 사니까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앞으로 발전 전망을 우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진짜로 멋지게 한번 그 양산 시민 기존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도시 개발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공격적으로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적은 면적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양산에 유치해가지고 그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고 다음에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 점에서 좀 안타깝게 좀 여겼던 게 지금 우리 양산시 인구가 36만인데 약 4, 5만 명이
이제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양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양산에 주소지를 두고 부산이나 김해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인구 유입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뭐 지금 이제 동면이나 뭐 우리 물금이나 양주동이나 그리고 저 웅상 쪽에 공실률 해결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신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요번 계획을 해가지고 좋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좋은 공약을 담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래 대도시에서 안고 있는 대도시하고 중소도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제 출퇴근.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고 단지 그 지자체 장이 그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잘 해준다라면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고 살기 좋은 동네는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3트락 하는데 첫째 집터, 그다음에 1터, 그다음에 세 번째가 1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쉼터라 그래요. 쉼터는 쾌적한 주거 집에서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집에서 살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자기 어떤 그 웰빙, 다시 말해서 놀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등등의 환경이 잘 갖춰줘야 자기가 쉼터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일터. 내가 멀리 출퇴근 안 하고도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을 많이 받고 아니면은 사업을 잘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적은 어떤 매장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터를 충분히 갖춰갈 때 기업체가 있는 사람은 봉급도 많이 받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도 잘 되고 기업하는 사람도 기업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일터 마련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꿈터인데 꿈터락 하는 것은 어린 자라는 아들 아니십니까? 자라는 아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 능사가 안 되거든요. 요즘은 보시죠.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 하나 스타트하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 자라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이제 예능 쪽에 본다라면은 그림 그리는 거 미술, 그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을 그 여건을 잘 만들어 놓는다라면은 양산에서 부산으로 울산으로 안 빠져나가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또 잘해놓으면 거기서 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터가 절대적으로 내가 본 견해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꿈터, 일터, 쉼터 이 3터가 잘 마련된 도시는 잘 되시는데 그러면 양산시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그 웅상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웅상 내가 출장 소장할 당시 2017년도 8년도인데 인구가 96,000명이에요. 지금 더러 줄었죠. 지금은 덕계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어요. 9만 3,000명,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꿈터가 제대로 다른 기능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농어촌 특례, 대학 입학 특례가 주어지니까 그좀 되면 가는 거 이사가 하는 거예요. 집은 갖고 있어도 주소지만 갈 수도 있는 거 실제 이사가. 그러면 학생을 가진 사람은 빠져나가는 게 3명, 4명 빠져나가요. 한 가족이. 근데 부산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나홀로 가족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은 다 사는지만은 인구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동사무소 동을 읍면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정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은 안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지자체장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냥 있으면 법을 개정해 줍니까? 정부에서 눈깜짝이라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가지고 강력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챙겨주는 역할을 지자체장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웅산 같은 경우는 도시형 동이지만 농업진흥 지역이 굉장히 많이 산지하고 있죠. 예. 진짜 삼터 이거는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다른 사람 써먹으면 안 아, 진짜 좋습니다. 저도 집터, 일터, 꿈터 네. 머릿속에 늘 담아놓고 있겠습니다. 쉼터. 다른 써먹으면 안 예. 돼요. 이거는 내가 머리 끝에 고민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요 우리 PD님도 요 부분은 편집 나중에 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양산 지역에 좋은 점도 참 많겠지만 진짜 요거 하나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랑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 그 경상남도에 근무를 할 때, 이제 그 관광시설 사무관, 담당 사무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관내를 많은 시군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서 참 다른 지자체에는 자연 발생적인 어떤 관광지가 많더라. 그 많다 보니까 자연 발생지는 돈 안 들이고도 관광객을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천혜의 자연 발생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던데 그 양산은 어찌 보면은 통도사, 내원사, 그다음에 저 베네골길, 그다음에 뭐 산으로 본다라면은 천성산이라든가 영축산. 영축산 그 정도가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개선해 주는 것은 뭐 당연한 내용이고 근래에 와서 이렇게 통도사 같은 경우는 연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에서 또 뭐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200만 명 정도. 근데 근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꽃축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통도사가 이제 관광지로서 어떤 종교로서가 아니고 관광지로서 내리자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산시에서도 참 엄청난 통도사에 대한 그 관광 자원이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인근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양산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장점이면서도 거기 아래 가보니까 교통 체증에 따른 어떤 단점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교통 정체 해소를 어떤 형태로든 풀어주는 것이 양산시가 해야 될 일이 알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통행료 받는 데 따라서 차가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안에 순환도로가 부족해서 밀리는 것인지 안에 주차장이 없어서 밀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객내에서는 사찰해서 해결하고 바깥에서는 또 양산시가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에는 또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길도 또 같이 찾아보고 이래야 한다라면은 이건 단점을 개선 보완하면은 양산시가 자랑할 수 있는 끄리 통도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뭐 저도 좀 이렇게 앞에 생각했던 것이 사실 통도사에 가보면 이제 보리 축제도 하고 청보리 축제도 하고 메밀 축제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한상공원이 굉장히 넓고 잘 가까워져 있지 않습니까? 요 연계해가지고 하루 코스의 관광 코스만 하더라도 우리 물금 지역에 그리고 동면 지역의 양주동 지역의 공실률은 좀 해결될 수 있는 뭐 다는 안 되겠지만 좀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싶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물금 사람들의 어떤 희생, 거기 농업 터전을 갖다가
양산시로 되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시에서는 그걸 이제 블루오션이라 해서 엄청난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제가 도시건설국장을 하고 하천 그러니까 담당 과장을 하면서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담당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진짜로 그 블루오션으로서 부산이라든가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건 기정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 상권 이용에는 엄청나게 제약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경부선 철도 그게 이제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접근로 개설이 어렵다. 그래 접근로 개설이 어렵다 보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물건 쪽으로 와서 그 상권을 이용하는 것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종 행사 때는 교통 정체가 또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건너편에 상권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나중에 중책을 만든다라면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꼭 해보겠습니다. 양산의 명산은 영축산 천성산만 있는 게 아니고 토구산도 있습니다. 토구산도 예, 있고 천대산도 있죠. 예, 전대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양산시장 입구부 애정자로서 양산시를 위해서 진짜 요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뭐 공약이라도 좋고 뭐 이런 거 추진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약은 너무나 많죠. 그 이제 나이별로, 계층별로, 남녀, 성별로, 다음에 이제 좀 잘 사는 사람, 다음에 그보다 좀 못한 사람, 또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분야별로 다양하게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일이 뭐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고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까 양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 인구 감소,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감소 요인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관건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 공약으로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공약보다도 제가 만에 하나 이제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라면은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성남시장에 있을 때의 어떤 행정 경험, 다음에 경기지사일 때 어떤 행정 경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국정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오픈되고 있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강력한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서울에 무슨 구청장입니까? 성동구청장. 네, 성동구청장. 그분 그 보시소 섬세하게 얼마나 잘합니까? 조그마한 민원까지도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섬세하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라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그거 하나니까 현수막을 걸어도 이는 불편사항을 접수합니다 하더라도 구청장 전화번호까지 같이 넣거든요. 그래갖고 그 민원을 직접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직접 해결해서 전달해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본 견해에서는 양산시도 필요하다. 그래 제가 만에 하나 된다라면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은 정성호 구청장처럼 섬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내 아이겠나? 이런 생각을.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불경에서
우리 민주당이 더 큰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요? 부울경, 부울경. 부산. 어.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명예 퇴직을 하고 2020년도에 민주당 이제 김두한 국회의원 때문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또 해보니까 정체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부울경에서 민주당 생활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건 기경사입니다. 그래서 여행 확장이 쉽지 않거든요. 여행 확장이. 이제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행 확장을 해서 부울경을 떠나서 뭐 대구 경북까지도 민주당이 옳은 정당이다 하는 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여행 확장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저는 기존의 어떤 당원들 민주당 정서를 가진 분들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건전하지만 더 건전하게 해서 민주당 사람도 참 저 사람 생각이 바르구나 이런 것들이 널리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시장 출마하면서 민주당은 입당을 좀 시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태까지 민주당으로 입당 안 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볼 때 민주당보다는 국힘 정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동원한 건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가입을 미리 할 때 이 가입을 시켜놔놓으면 민주당을 생각을 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민주당하고 맞으면 지금 정부가 정치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생각이 점차적으로 민주당 성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당원 가입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민주당을 생각하게 만들도록 한다라면은 민주당 당원 여행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각종 그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시도의원 선거,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민주당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당선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정, 그다음에 시정, 의정활동, 시정활동, 국회 활동 이런 걸 잘못한다라면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6.3 지방선거가 전환점이 돼서 잘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잘 되기를 솔직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의 민주당 당원들도 10,000명이 넘죠. 제가 그런 거는 숫자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권리당원 수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원 수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지지해 주니까 열심히 뛰면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유권자에게 박종서라는 이름 3글자를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을 표현한다면 삼행시도 괜찮고 한줄평도 괜찮고. 일단은 저는 이제 연세에 드신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로 이렇게 갔을 때 홍보 전략은 그렇게 합니다. 첫째, 제가 대머리다. 두 번째 이름이 박종서다. 그 가수 김종서가 아니고 또 사군육진을 개척한 김종서가 아니고 종서는 종서인데 박종서다. 이런 어떤 행태로 홍보를 합니다. 그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은 명함을 2장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박사님 명함 받았는데 또 줍니까? 이제 그 기억이 이름은 잘 몰라도 머리가 빠진 후보자 중에서 제 혼자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본인은 낮춰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장님이 이렇게 남들한테 풍기는 이미지가 오남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남들한테도 쉽게 기억이 되지 싶습니다. 또 체격 자체도 워낙 또 아담하셔가지고 이제 정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뭐 정치인이긴 하지만 내가 뭐 시민들이라든지 다 일반 사람들한테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남기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가 공인이 됐을 때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제 인식을 남길 수가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진짜 일 열심히 한 사람, 진짜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진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일한 사람. 다시 말해서 제가 최대 궁극적인 목표는 30년 동안 양산 시민 먹거리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개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년 동안 양산 시민이 아무 탈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 기초를 만든 사람, 이런 어떤 사람으로서 인식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인생의 좌우명과 함께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우리 양산 시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또 카메라를 보시고 클로즈업 해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미국의 스포츠인 미식 축구 감독이 한 말인데 목표는 희망이 아니라 행동이 요구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감독을 9년간 맡았는데 5번을 우승을 했더라고요. 아주 이제 미국 스포츠계에서는 감독으로서 상당히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 말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는 희망이 아니고 자기가 행동을 해야만이 가는 목표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명문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는 하지 않고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양산 시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 희망만 가지면 뭐합니까?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행동을 해야만이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뭐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 한 계기가 되면은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양산 시민을 잘 먹이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맥품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목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만큼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목표 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40년의 어떤 행정 경험을 토대로, 그다음에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공학 박사로서 양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박종서를 김종서가 아닌 박종서, 못생긴 대머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면은 정말 양산 시민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마 예정자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페이플레이하고 우리 선거 경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하나가 되자는 그런 메시지도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 민주당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산시장이나 시의원, 도의원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에는 어떤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경선을 했을 때 누구나 다 그거는 그게 수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건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 나는 볼 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가 그 공천을 받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된다라면은 후보자 모두는 그 사람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뭐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지고 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만한 어떤 품격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양산에서 우리 민주당은 뭐 물고기를 치자면 큰 고기가 아닙니다. 이제 사실 정어리 때처럼 뭉쳐가지고 사실 흩어지지 않는 그런 단합된 모습이 돼야만 이 시장도 가져오고 있을 것이고 도의원 선거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시의원 선거도 다수당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우리 양산시장 그 박중서 출마 예정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양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지금 꽤 오랜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럴래요? 예, 정말 오늘 뜻깊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텔레비를 양사방에 네, 촬영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고 이렇게 긴장되니까 이렇게 뭐 말하기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는 모습이 생기네요. 그래서 참 부족한 점이 있더라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예, 카메라 보고 파이팅 한번 합시다. 야, 박정서 파이팅! 양산시 박정서 파이팅! 예,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